그래서 신탁 소유 부동산은 월세로 사는 건 솔직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이 집에 안 나가고 버티면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을 까먹을 때까지 살면 되는 거니까. 부동산 부자 공부 부부 수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부 수업의 김도우 매니저입니다. 지난번에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고 소유자와 통장 명의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700원으로 모든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전세 사기 중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신탁 소유 부동산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뗐는데 만약 갑구에 신탁의 시효자만 들어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세요. 신탁 소유 부동산은 무조건 위험하다, 무조건 전세 사기다, 이 말은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신탁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영화 아저씨 보면 원빈 배우가 전당포 주인으로 나옵니다. 전당포는 시계나 금목걸이처럼 돈이 되는 물건을 전당포 주인에게 맡기고 급하게 현금을 빌리는 곳입니다. 신탁 부동산도 쉽게 표현하면 전당포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은 전세금, 또 부모님이 힘들게 마련해준 전세금, 이 목숨 같은 돈으로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전당포에 맡겨진 집이라면 과연 100% 안전할까요? 물론 신탁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내가 안전장치만 잘 걸어둔다면 전세 사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담보신탁이라고 검색하시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유튜버 분들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 소유 부동산은 절대로 전세 계약하지 말라고 단호하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담보신탁의 경우 일반 담보대출보다 LTV가 높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어렵죠? 우리가 등기부등본 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신탁 소유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분들, 등기부등본은 기본이고 신탁 회사와 관련된 서류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는데 할 줄 아시나요? 물론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연히 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신탁 전세가 다른 전셋집들보다 좋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신탁 소유 부동산은 집주인이 신탁 회사에 자기 집을 신탁 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집에 대한 처분 권리가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 회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 소유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신탁 회사의 동의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서를 받으면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거나 사기치고 도망가더라도 나에게는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내 전세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집이 잘못돼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소유 부동산은 월세로 사는 건 솔직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이 집에 안 나가고 버티면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을 까먹을 때까지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 전세 사기 사례를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신탁 소유인지도 모르고 신탁 소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 대상으로 전세 사기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이런 부동산, 행정, 법 관련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항상 내 편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말의 위험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쿨하게 피하라고 조언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부자 공부 부부 수업, 오늘도 부동산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꿀팁보다 잔소리에 가까운 콘텐츠였지만 내 돈 내지,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지금 내 돈을 지키는 게 항상 먼저겠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